그 다음 단계를 한번 볼까요? 다음 단계는 상생적인 서로가 이제 같이 살아날 수 있는 윈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나 혼자 찾기보다 같이 찾아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적은 너가 아니라 우리 둘이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라는 적을 뭐라 그럴까요?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공동의 적은 이 문제이지 너가 갈등이 일어나는 너가 아니라는 거죠. 같이 풀어가 보자. 그러면은 너가 원하는 거는 이거고 너가 열망하는 거는 이거고 내가 열망하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고 내가 목표로 하는 건 이거다 하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다면은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을 논의해 보는 거죠. 서로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걸 찾기 위해서 전제되는 하나의 마음가짐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거를 풍요의 심리, 부족의 심리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풍요의 심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가지면 저 사람은 갖지 못한다. 또는 저 사람이 가지면은 나는 갖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는 결핍의 심리라 그래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이 세상에는 어떤 자원이 뭔가가 무한정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나한테 가져올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없어진다고 믿는 사람을 우리는 결핍의 심리라고 이렇게 부르고 저 사람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걸 보니까 나도 많이 가져갈 수 있겠네. 저 사람이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다가 아니라 나한테 가져올 몫은 얼마든지 남아 있어 하고 생각하는 심리를 우리는 풍요의 심리라고 불러요. 자, 풍요의 심리는 누군가 가져가도 그 가져간 것이 가져간 것에 질투가 나거나 그것이 그냥 나한테 오지 못해서 내가 아쉽거나 하지 않아요. 가져가는 걸 보면은 그만큼 나한테도 돌아올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에서 경쟁사회의 어떤 문화 안에서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은 결핍의 심리를 갖게 되기가 참 쉬워요.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초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벌써 뭡니까? 학교에서 누가 공부 잘하나 1등, 2등부터 딱 이 순서를 매겨요. 경쟁을 시켜서 순서를 매기는 거죠. 그럼 1등을 저 친구가 가져가면 나한테 1등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이런 어떤 결핍을 우리는 경험을 하면서 커요. 지금 올림픽도 결국은 뭐예요? 금메달을 저 친구가 가져가면 나한테 올 금메달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양궁 같은 것에도 보면은 단체전, 개인전, 또 혼성전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을 이렇게 많이 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충분하지 않다는 경험들을 스포츠 경기 자체가 그러죠. 이기고 지고의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 안에 그런 것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결핍의 심리로 내 마음을 이렇게 채우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누가 잘 되는 꼴을 보면은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도 모르게 나는 못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풀어서는 어떤 갈등을 풀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갈등은 기본적으로 내 안에 뭔가 너도 얻을 수 있는 거, 너도 이길 수 있는 거, 나도 얻을 수 있는 거, 나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야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는 성성의 심리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풍요의 심리.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길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낼 수 있을 거다 하는 그 믿음으로 대안들을 찾아보는 거죠. 오렌지 문제로 다시 한번 잠시 돌아가 볼까요? 만약에 이 두 자매가 오렌지 문제를 놓고 서로가 원하는 것을 이제 다 드러냈어요. 나는 그림 그리고 싶다. 나는 이걸 저글링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두 아이가 한번 대안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어떻게 풀면 좋을까? 엄마가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면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이렇게 낼 거예요. 자, 다음 단계 때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대안을 만들어낼 때
실제로 갈등의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은지 참여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제3자가 갈등을 이렇게 해결을 중재를 하는 게 좋은지 가지고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실험을 해보니까요. 갈등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어쩌면은 정당하다고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어떤 결과를 제3자가 내어놓았을 때 그 당사자들의 만족도는 자기들이 참여했을 때보다 훨씬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뭐냐 하면은 갈등을 해결할 때 갈등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결과가 어떻든 만족도가 더 높아지더라. 그래서 대안을 찾을 때도 당사자들과 함께 대안을 같이 찾아보는 게 참 중요해요. 다양한 대안들이 나올 수 있겠죠. 엄마가 지금 요 앞에 가게에 가서 오렌지를 좀 더 사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거고, 아니면은 언니나 동생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오렌지를 지금 사오는 것으로 하는 건 어때? 가위바위보 괜찮아? 진 사람도 이렇게 갈 수 있어? 뭐 이런 거를 갖고 또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 이게 어쩌면은요,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풀고 나면은요, 결과는 서로가 만족하기 때문에 관계나 그 결과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쉽게 풀어, 시간도 덜 걸리고 에너지도 덜 걸리게 풀어가는 방식은 뭐예요?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해결해 주는 거죠. 언니가 먼저 하고, 언니니까 언니가 먼저 하고, 동생이 나중에 연습해. 엄마가 다 그렇게 말하면은 언니는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동생은 입이 이만큼 나올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엄마는 네 언니니까 언니가 참아. 동생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언니가 해. 그럼 언니가 또 이만큼 불만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풀어가는, 또 제3자가 당사자의 개입 없이 풀어가는 그런 어떤 방식은 어쩌면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생이라는 건 참 이 갈등의 당사자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그래서 아이디어를 무진장 많이 내보는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은 대안들을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서도 서로의 관계는 좋아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에 대해서 자꾸 이걸 가지고 얘기를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요, 그 자체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하나의 여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낼 때 어떤 비판도 어떤 문제 제기도 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다 꺼내놔보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서로 또 주고받아 보는 거예요. 가급적 많은 대안들을 낼수록 해결책은 훨씬 더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생적인 대안을 찾기. 이거는 뭐 어쩌면 많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갈등의 마지막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갈등의 공식을 하나하나, 처음에는 분리해라 하는 게 얘기됐고, 그 다음에 열망을 찾아라. 그 밑에 있는 그거를 그 뭡니까? 기대가 뭔지, 목표가 뭔지, 열망이 뭔지를 찾아라. 그 다음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찾아라.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결과보다 과정의 공정성에 더 관심을 가져라. 그걸 조금 더 다뤄봅니다.